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ABL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주가 밀리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뭐 제 영상 예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뭐 산오피 이슈로 이렇게 밀면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기회라고. 저는 진짜 기회라고 본다니까, 이거 진짜.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거 겁먹고 도망갈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오락가락 하죠. 막 개인들도 사고 막 외국인도 사고 기관이 뭐 샀다가 팔고 금투도 막 그렇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요,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아직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무너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올라가려면 조정도 나와줘야 돼요. 조정도. 조정 나올 때 좀 더 싸게 우리가 매집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또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 분석보다도 얘네들이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그 근거, 그 이유를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 이제 관련 이슈들을 보면은 어제 이제 뭐 제가 이것도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랩바디 쪽 뭐 입증했다라는 거, 뭐 확장 시작,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담도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첫 로열티 시험 때 올라갔다라는 거 이틀 전에 나온 상황이고, 뭐 이제 그랩바디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뭐 여기 투신 뭐 위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 이슈도 있었고요. 또 ABR 산업비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번에 겹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자극적인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히 또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니까. 근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오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이거 ABL 바이오 투자 전략 PDF 제가 어제도 그 신청하신 분들 제가 전달해 드렸죠. 거기다가 제가 적어 놨어요. 제가 계속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왜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아마 어제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왜냐면 초보자분들도 확실하게 이해 쉽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관련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 제가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또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DF 파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고, 아마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오늘도 제가 일단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일단 얘기해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좀 투자 포인트 놓고 보면요, 빅피처 자체는 항체 치료제가 단일 항체에서 이중 항체 ADC로 일단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질환은 앞전에 아까 봤던 BBB 셔틀 보유 여부가 개발 속도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이미 시기가 이동을 했어요. 그랩바디 쪽으로. 근데 그래서 최근에 그랩바디 쪽 관련한 이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그랩바디 BBB 셔틀로 인해서 CNS 협력 가치를 쌓는 동시에 네옥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직임상으로 항암 파이프라인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산오피 이슈가 겹치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죠. 겹치면서. 근데 원래 산오피는 그 이후 문제고요. 이게 원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프레임 자체는. 그랩바디랑 그리고 아까 그 담도암 관련한 그 이슈가 더 중요했죠. 자, 그래서 관건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공식 단계 연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임상 개시, 내년에 초기 데이터가 만약에 이어지면은 같은 뉴스도 가격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헤드라인을 가져온 게 딱 이겁니다. BB 셔틀과 그리고 직접 임상으로 CNS 항암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 ABL 바이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ABL 바이오를 지금 시장이 보는 출발점은 뭐냐면 항체 치료제의 세대 교체예요. 그러니까 단일 항체만으로는 이제는 뭐가 되고 있어요? 차별화가 너무 어려워진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업계들도 지금 이 ADC처럼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구조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여기에 뭐가 붙냐면 뇌질환 관련이 같이 조건이 붙죠. 뇌질환 관련 조건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약의 성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의 성능만으로. 그러니까 뇌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약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개발 속도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이 뭐예요? 이거예요. 에이빌 바이오 가지고 있는 거. BB 셔틀.
이 BBB 셔틀 같은 전달 기술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이 이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빅파마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선택지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줄이려면은 결국엔 내부 개발보다 검증된 플랫폼을 먼저 잡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굳이 미쳤다고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내부 개발합니까?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랑 손을 잡죠. 왜 굳이 시간 쓰고 돈 써서 내부 개발을 해요? 이건 나중에도 되잖아요, 굳이. 지금 당장 플랫폼 검증된 쪽이랑 손 잡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빅파마들도. 그래서 바이오는 여러분들 매출보다 임상 단계라든지 파트너의 자원 배분이 먼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을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상장이 많이 돼 있죠. 그게 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을 시켜줘요. 실적이 안 좋아도. 알테오젠이 여러분들 지금 시총 막 1위, 2위 하죠. 얘네 여러분들 히스토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옛날에 돈 못 버는 회사였어요. 아세요? 얘네 특례 상장했어요. 거래소에. 특례 상장한 기업이에요. 돈을 잘 벌어서 상장한 기업이 아니라 옛날에 진짜 작은 기업이었다고요. 알테오젠이. 돈 못 벌고 매년 적자.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거래소 그 정부에서 기술력이 입증되고 해가지고 상장을 한 거예요, 알테오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알테오젠이? 시총 1위, 2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이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그걸 모르고 바이오 내가 접근한다? 그러면 정말 흔히 쉽게 말해서 미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 주가가 중요하다, 차트가 중요하다. 물론 뭐 차트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차트 앞서서 내가 투자하는 이 종목이 뭐 하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뭐 하는지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최근 흐름은 딱 여러분들 세 갈래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로 보면 되냐? CNS, 그리고 항암, 그리고 실내축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또 주가가 많이 밀렸던 이슈가 301 관련한 이슈였죠. 사노피. 이 파킨슨병 후보인데 ABL 301이 일상에서 안정성이 이미 확인이 됐었고 현재는 다음 단계 전략을 다듬는 국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밀린 거죠. 안정성 확인됐었어요, 일상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진입을 하기 전에 순위가 살짝 밀린 거예요. 아, 지금은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살짝 뒤로 밀고 다른 거 먼저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초반에 뉴스 프레임 자체가 임상 중단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씌워져서 그런 거예요. 아, 뜬금없이 일상 안정성 확인됐는데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파킨슨병이 이거 안 한대.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뉴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투매 물량이 나오죠. 이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너무 다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에 왔다 갔다 하면요, 수익 보기 힘듭니다.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항암 쪽에서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자, 미국 자회사인 네오바이오를 앞세워서 얘네들이 직접 임상을 뭘 해요? 돌리잖아요. 그래서 ABL206은 미국 일상 R&D 이미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중반에 임상 개시가 목표예요. 그리고 209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 R&D 제출을 알리면서 파이프라인의 폭을 넓히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결국에는 자금과 신뢰가 같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미 의미 있는 규모의 계약금 유입도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고, 시장은 결국 이 숫자 자체보다도 플랫폼에 계속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사업 구조 자체로만 딱 놓고 보면요. 두 가지 축으로 일단 볼 수 있겠죠. 플랫폼이랑 뭐죠? 임상 실행. 두 가지로 보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플랫폼은 뭐예요? 그랩바디죠. 임상 실행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206, 209.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면 돼요. 자, 그랩바디 B는 뭐냐? 내로의 악을 실어서 나르는 운송장치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적용 질환이 늘수록 협력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CNS에서도 이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파트너가 그 다음 단계로 얼마나 밀어주느냐, 그게 그 가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이거를 밀고 나가는 게 단순히 의미가 없어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죠. 이 플랫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없으면 밀고 나갈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이 네오바이오 관련된 임상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아까 그 투자 전략 PDF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린다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가 이 자료 안에 일단은 팩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전고점에 대한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눌림목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눌림목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최저 매수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도 일단은 염두는 해둬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또 그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가 일단 자료 안에 전부 다 가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모멘텀 부분들부터요. 최종 투자 시나리오, 뭐 주가 차트 근거, 대응 자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부터 AI 매집 단가 분석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 에이벨 바이오는 기대감이 아니라 공식 단계 연속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항체 치료제는 이제 더 이상 뭐다? 단일 항체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중항체 ADC로 이미 넘어왔고요. 뇌 질환 쪽 BBB 셔틀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그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에이벨 바이오는 그랩바디 B 가지고 있죠. 그럼 개발 속도가 갈라놓은 국면에서 얘네들은 먼저 선두를 치고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유무가 아니라 플랫폼 보유 여부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 가치 기준이 기술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뭐 목표가부터 해서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최종 투자 시나리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단기 정고점 목표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분할 매도 목표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면은. 자, 그래서 해당 자료는요. 영상 아래 보시면은 010-2794-1584로요. 문자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구독이랑 뭐다? 좋아요도 한 번쯤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ABL 바이오 진짜 여러분들 물려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맨날 진짜 분석해요. 분석도 하고 진짜 맨날 리포트 나오는 거 있나 없나 다 보고, 관련 재료보 나오는 거 있는지 없는지 다 봅니다. 다 보고 최신 업데이트 할 거 있는지 다 체크해요. 그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게 봅니다. 다른 유튜브에 뭐 돌아다니는 뭐 그런 ABL 바이오 관련돼 있는 뭐 이상한 뭐 그런 차트 분석,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고 안 보고, 그게 더 중요하고요. 결국 투자를 해야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지, 내동 매매만큼은 하지 맙시다. 내동 매매만큼은 좀 합리적인 투자를 하자고요. 합리적인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 또 이거 추가 업데이트 돼 있으니까 또 신청해서 받아 가시고요.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도움이라고 두 글자 주셔가지고 받아 가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네옥바이오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죠? 임상실행 네옥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뭐 2006, 2009에 대한 부분들인데, 미국에서 지금 직접 임상을 굴리는 구조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속도예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직접 돌리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증명도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환자 투약이 제때 열리냐, 그리고 안정성 신호가 깔끔하냐,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임상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증명 기준도 딱 뚜렷해요. 그러면 결국 일정을 준수하고 안정성만 있으면은 임상 속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를 수밖에. 자, 거기에 또 뭐 기존 파이프라인도 함께 봐야겠죠. 001 탑라인. 담도암이죠. 이거 담도암. 담도암도 지금 2-33 결과 부분들이 올해 3월이죠. 올해 1분기 때 지금 거론이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임상 설계 실행률 레퍼런스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에는 ABL 바이오의 임상 설계라든지 실행력을 보여주는 레퍼런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망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중항체랑 ADC 비중은요, 여러분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결국 이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달 기술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진 회사들은 협력 기회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협력 기회도. 자,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에이벨 바이오는 CNS 플랫폼이라든지 항암 직 임상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를 이미 만들고 있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예요? 올해 상반기 ABL 206 임상 개시가 첫 확인 지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는 첫 환자 투약과 초기 안정성의 신호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초기 데이터가 실제로 나오는지 그게 그 다음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단계가 끊기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평가 프레임 자체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숫자도 단계 확인 여부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임상 타임라인 대비 저는 할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회다, 기회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변수는 없냐?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죠. 우리가 뭐 사노피 예상했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은 딱 그거밖에 없죠. 일단은 임상 일성 지연되는 거. 그리고 파트너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타임라인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는 분위기보다는 공식 단계가 이어지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거 짜여져 있는 판에서 이런 부분들만 생기지가 않으면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알테오젠처럼.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이야기는 계속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만큼 변동성이 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들도 매수하고 또 수익을 봐야 될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 현명한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도 좋고요. 뭐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움직일 땐 딱 움직이고요. 쉴 땐 또 쉬고 좀 이런 태세를 좀 보여줘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